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언론상에 은행들의 예금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 달 새 5대 은행의 수신이 10조 이상 늘고 작년 말 올 초나 볼 수 있었던 4%대 예금 금리가 다시 재등장을 했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걸 보고 예적금 어디다 하면 좋을까? 혹은 대출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던데 역시나 예금금리도 오르는구나 하면서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히스토리를 조금만 살펴보면 현재 금융권이 직면한 그 상황이 절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시중에 있던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증시나 부동산 등의 고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걸 머니무브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머물러 있던 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 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영머니무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지난달 7월에만 10조 7천억 원이 넘게 늘어났고 8월에도 11조 9천억 원이 넘게 증가해서 두 달 연속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엔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연 4%대 상품까지 등장해서 은행으로의 역머니무브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역머니무브 현상은 사실 작년 10월부터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작년 9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에 신용등급이 AAA인 채권인 도로공사 채권이랑 한전채까지 유찰될 정도로 채권 시장에서 신용경색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때 돈을 못 구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마르는 자금 경색 현상이 순식간에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거 레고랜드 사건은 유명은 한데 은근히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진짜 짧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레고랜드가 테마파크인데 이 테마파크 사업은 특성상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근데 강원도가 시행사에 지급 보증을 해줘서 신용등급 오르고 낮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행사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지급 보증을 해준 지자체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채무 보증 약속을 안 지키고 기업 회생으로 넘겨버리면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정부 보증이나 다름없는 지자체가 보증하는 그런 채권조차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채권시장에 번지게 만들어서 아무리 우량 채권이라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채권 안 사려고 하고 순식간에 채권시장에서 돈줄이 마르는 그런 자금 경색이 작년 10월에 나타나게 된 거죠. 채권 수요를 꽁꽁 얼어붙게 한 사건인데요. 작년 하반기 안 그래도 미국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실물경제 모든 게 불안하게 흘러가던 상황이라 이 사건에 시장은 더 크게 반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에 정부에서 시중은행들한테 은행채 발행을 좀 자제해달라고 했었고요. 정부가 은행한테 왜 채권 발행을 자제하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때 채권 시장에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회사채가 안 팔려서 일반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반 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은행채가 발행돼 버리면 그나마 있던 채권 수요가 은행채 쪽으로 또 몰려버리게 될 거니까 그럼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더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벌 대기업들도 자기들 회사채 못 팔아서 난리였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런 이유로 당시에 정부에서 은행채 발행을 좀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게 된 거죠. 은행들이 보통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은행채를 발행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적금을 늘려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정부에서 막았으니까 남은 건 예금 수신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그 시기에 은행들 사이에서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 당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5%대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그렇게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시중은행의 부행장들 불러놓고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까지 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은행채 발행도 자제해달라. 예금 경쟁도 자제해달라. 아무튼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려서 자금 조달 경쟁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이유는 있겠죠. 네.
당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같이 이금융권에 있던 자금들이 시중은행으로 다 몰려들게 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이금융권들이 예금 이탈을 막으려고 낮게는 5%대에서 7%대까지 고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고요. 특히 일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8%대 특판 상품을 출시해서 수신 경쟁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작년 가을 겨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니 하면서 긴축 와중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채권시장도 그 분위기 좀 누그러들고 2달 정도 지나서야 작년 말부터 은행채 발행도 재개가 됐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고금리로 판매한 예적금 상품이 이번 10월 이후로 단계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당시에 은행들이 수신 경쟁으로 예금을 무리하게 유치하다 보니까 1년 만기의 정기예금 기준으로 5% 이상의 고금리 예금만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은행 입장에서는 다 빠져나갈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의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재유치해야 되는 상황이 이번에 겹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유로 10월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를 대비해서 예금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여서 예금 받아놓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네. 지금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연 4%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5에서 6%대의 상품을 내놓으면서 공격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고,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연 10%대의 정기적금을 판매하는 곳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은행권에서 서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예금 유치하는데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는 말인 거죠. 근데 그거 뭐 그렇게 받아놓고 그 이자를 다 줄 여력은 있기나 한 겁니까? 당장 돈 급하다고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맞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금금리 경쟁하다가 은행 부실로 이어진 사례는 과거 미국 저축대부조합도 그렇고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은행 예금금리의 상한선을 뒀겠습니까? 사실 현재 이금융권의 부동산 PF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부실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고 연체율까지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 예금금리 경쟁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9월 말을 기준으로 유동성 규제를 맞춰야 하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보다 향후 3개월 안에 마음만 먹으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나갈 돈보다 현찰을 더 가지고 있어라 이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덧붙이자면 딱 현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3개월 이내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채권 같은 거요? 그쵸. 어쨌든 내줄 돈보다 안전하게 현금을 더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은행들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나 고금리 예금의 만기 도래 이유 등으로 금융권 전반적으로 돈이 점점 계속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권에서 돈이 부족한 현상이 채권 시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한 데다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가 몰렸던 고금리 예금 상품의 만기까지 같이 도래하다 보니까 은행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달부터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만 제외하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채는 발행된 규모보다 상환된 규모가 더 많았었습니다. 빚을 내는 것보다 빚을 갚아온 게 더 많았다는 거죠. 그쵸.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간 중에 유일하게 상환보다 채권 발행이 많았던 5월에 그때 발행된 채권의 순 발행 규모가 1조 2천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에 3조 8천억 규모나 순 발행된 걸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맨날 몇 조, 몇십 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건지 감이 안 오네요. 이게 비교 삼아 말씀드리면 2021년이 있잖아요. 그때 대출 수요도 많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때라 은행에서는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은다고 은행채 발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은행채가 발행된 순 발행 규모가 월별로 대략 한 3조 원대였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번에 3조 8천억은 많은 거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 자체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은행채가 채권 시장에서 초우량 채권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지난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채권 수요가 신용도가 높은 이런 은행채 위주로 몰리게 돼서 일반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그게 또 잘 안 팔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갑자기 은행채 발행량이 급증한 걸 두고 작년 말과 같이 은행채 쏠림 현상이 발생할까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인 내용인데 상당수 대기업들이 현재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3일에 나온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분석한 자료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투자 활동은 32%나 줄었고요. 상반기에 코스피 영업이익도 52%가 넘게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50%나 넘게 주는 와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 가까이 증가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번 돈을 쟁여놓았다기보다는 억지로 현금을 만들었다에 가깝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포인트는 지금 금융권도 기업도 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자를 주면서 또는 자산을 매각하면서까지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돈이 더 필요해지고 귀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긴데요.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최전선에서 가장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있는 금융권과 기업은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위의 많은 개인들을 보면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을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마냥 돈을 가지고만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딘가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내러티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부분은 되게 가소평가하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기업이고 은행이고 지금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로지 가게만이 그것도 자금 경색이 일어났을 때 특히 취약한 현금 보유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이런 계층들일수록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점점 현금이 더 중요해지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둬야 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투자 외치고 있다 해서 현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실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눈치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투자는 미래 시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현금은 현재 시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현재 직면한 위기를 버텨내는 건 투자 자산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살아남아야 투자고 뭐고 있는 거지 현재를 버텨낼 현금 체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은 정작 현금이 급할 때 싼 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중고 물품이나 다를 게 없죠. 위기 때는 현금이 부족한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시간과 선택권에 있어 불리해진다는 단순한 공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